해볼게. 조금 더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볼게.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거 제일 앞에 처음에 봤던 거는 기권의 층상 구조 맞지? 기권은 몇 킬로미터까지 있다? 1000km까지. 몇 개의 층상 구조? 4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 기온 변화. 기온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서 상승해서 처음에는 기온이 하강하다가 오존 수ing수 잠시 상승하다 다시 하강하고 열권은 상승한다. 열권은 무슨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곳 대류권. 대류가 일어나는 곳 대류권과 중간권. 대기가 안정한 곳 안정한 곳 성층권과 열권 있었고요. 자, 복사 평균 몇 퍼센트 흡수 받았지? 70%. 몇 프로 방출? 70. 그럼 대기가 있으면 온도가 따뜻한 채로 복사 평균이 일어나지. 이런 건 무슨 효과? 온실 효과. 근데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현상을 뭐라고 해? 지구온난화. 온실기체량이 많아져서잖아. 그 중에 어떤 온실기체가 많아져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왜 많아지고 있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해서 그거 봤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대기 중의 수증기였는데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는 의미가 좀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얘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 즉 포화 밤량과 실제 밤량, 실제 먹은 양과 먹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데 이 둘의 양이 같다면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얘들 양이 달라. 얘가 더 커. 그러면 불포화 상태지. 포화 밤량은 4공기인데 실제 밤량 2공기밖에 안 먹었어? 불포화 상태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 같으면 여기 점 찍으면 되고,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지만 실제 수증기는 여기다. 그럼 여기 점 찍으면 되겠지? 불포화 상태.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수증기 공급을 하던지 뭐 해도 된다. 온도를 낮춰도 된다. 기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1kg 기준인데 여기에 단위를 잘 봐봐. 수증기량이 그램 퍼 킬로그램 적혀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kg 안에 수증기가 20g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는 1kg 있는데 그 중에 수증기가 몇 g 있는지 묻는 거니까 수증기가 10g 있다? 그러면 10g 퍼 킬로그램이야. 얼마 기준? 공기 1kg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kg 기준의 수증기 10g 있으면 공기가 5kg 있으면 수증기는 50g 있을 거 아니야. 이건 1kg당 g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런 단위는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포화 수증기량은 단위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램 퍼 킬로그램이다. 근데 포화는 언제 커진다? 언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아질 때. 폭이라고 했어요. 뜨거워지면 많이 가질 수 있게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슬점과 같이 따라간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해해보자. 이슬점. 지금 A의 이슬점이 몇 도씨야? A가 몇 도씨지? A는 30도씨이지만 A의 이슬점은 20도씨지? 자, 근데 쌤 여기 점을 찍고 올게. 여기 B, 여기 C. 자, A, B, C의 무슨 양이 똑같아?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 실제 수증기량이 같아?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잖아. 포화는 다르지. 기온이 점점 높아졌으니 포화 수증기량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A, B, C의 실제 수준을 같을 때 얘들의 이슬점을 비교해볼까? A 이슬점은 20도씨잖아. 근데 B의 이슬점도 얼마냐고 물으면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라 20도씨야. C도 20도씨야. 즉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뭐가 같다? 이슬점이 같다.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봐봐. A 위에 얘를 D, 얘를 E라고 해볼게. 이번에는 A, D, E는 뭐가 똑같아?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랑 다르잖아. 뭐가 똑같아?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랑 똑같지. 기온이 30으로 동일하니까 가질 수 있는 27점이 포화 수증기량이 같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이슬점은 20이라고 할 때 E도 이슬점이 20일까? 봐봐. A는 냉각될 때 온도가 여기잖아. D는 냉각될 때가 여기야. 여기가 포화지. 이슬점이 더 높아졌지. 근데 E는 이슬점이 그냥 그대로야. 포화 상태는 기온 자체가 이슬점이 이미 포화가 되었으니까. 맞지? 조금만 내려면 바로 응결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네? 이슬점이 같으려면 실제 수증기랑 같아야 되지. 기온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기온은 달라도 돼. 근데 보니까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이슬점도 증가하네. 그래서 이슬점과 실제 수증기량은 무슨 관계다? 얘들도 많을수록 높아진다. 얘들도 비례관계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례관계. 얘도 비례관계. 얘도 비례관계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게 곧 기온이 증가했다 라는 의미고, 이슬점이 높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라는 의미고, 얘가 증가 얘도 증가한다라는 거야. 근데 포화랑 이슬점 전혀 상관없고 실제랑 기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상관이 없다. 얘들은 연관성이 없다. 포기가 중요하고 실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4번에 응결량 보자. 이거 이미 다 설명한 건데, 자, 응결량은 A 공기가 냉각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는 게 응결량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거 다 이해가 될 거야. 적어볼까? A 이슬점이 얼마야? 냉각될 때의 온도 몇 도씩? 20도씨고요. 이 A를 10도씨까지 냉각을 한다면 과포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응결량, 과포화가 된 이 양이 응결량이야. A가 가지고 있었던 건 14.7인데 10도씨에서는 7.6밖에 못 가지니까 이걸 빼면 됩니다. 이거는 7.1g/kg이잖아. 근데 만약에 질문이 공기 2kg이었다. 그럼 응결량 얼마라고 해주면 돼? 곱하기 2해서 14.2g. 이때 킬로그램 적으면 안 돼. 2kg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러면 14.2g이 끝인 거지. per kg은 안 돼. per kg 1kg당 14.2가 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틀린 말이지. 맞지? 이렇게 끝나야 되고, 이런 말이 없다면 그램 per kg을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다 했고요. 자, 습도 볼게요. 상대 습도까지 보고 좀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볼게. 자, 습도란 오늘 얼마나 습한지를 말하는 건데, 상대 습도식 봐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 내용이 없어.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인데, 그러니까 오늘 습한 정도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배부른 정도를 말하는 거야. 쌤이 4공기 먹을 수 있는데 4공기 다 먹었어? 포화 상태면 배부른 정도는 100%. 그러니까 내가 4공기를 먹을 수 있는데 2공기 먹었어? 배부른 정도 50%지. 그러니까 포화는 가질 수 있는 양이잖아. 근데 그만큼 가지고 있어. 꽉 찼어. 10g 가질 수 있는데 10g 꽉 찼어. 습도 100%. 습한 공기다. 근데 10g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5g밖에 없어? 몇 퍼센트? 습도는 50%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포화 분의 실제 곱하기 100이다. 이거 이해되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인데, 포화 수증기량을 대놓고 알려주지 않고 기온으로 바꿔서 너한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습도를 물을 건데 기온과 실제 수증기량만 알려준다고. A 지점에서 A는 지금 기온이 25도씨인데 A는 10.6g을 가지고 있어. 그래프 줄 테니까 습도 얼마인지 계산해봐 라고 하면 너희가 25도씨네? 뭐 하면 돼? 포화를 찾으면 되지. 25도씨니까 포화는 20g이네. 20을 가질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실제가 10.6이네. 10.6 곱하기 100 해서 계산 나중에 하면 되겠지. 53% 갖고 있다. 자, 근데 얘가 A가 위로 점점 올라가서 요 B가 되었다. 습도 몇 %야? 100%지. 가질 수 있는 게 이만큼인데 가지고 있는 이만큼이니까. 자, 그러면 B, C야. 자, 습도 누가 제일 높아? A, B, C 중에? 일단 C는 100%잖아. 누가 제일 낮아? A가 제일 낮지? 지금 A, B, C는 뭐가 똑같아? 분모값이 같잖아. 가질 수 있는 양이 같은데 점점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자값이 점점 커지잖아. 습도 제일 높은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볼게요. D, E, A, D, E 중에 습도 누가 제일 높아? E는 일단 100%잖아. 얘가 제일 높아. 자, 그 다음에 A가 어디로 가야 돼? 중간에 가야 돼? 제일 오른쪽 가야 돼? E는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고, D는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는 거고, A는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이만큼 갖고 있는 거지. 이번에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분자값은 같지만 분모값이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값은 작아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E, D, A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점 찍혀있는 습도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비교하라 라고 할 때는 너희가 빠르게 봐야 돼. 곡선에 가까워지면 습도 높은 거야. 곡선에서 멀어지고 있으면 습도 낮아지고 있다고 빠르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지? 자, 습도 계산해보자. 오른쪽 페이지.
뒷장이요. 뒷장. 자, 멍 때리지 말고 뒷장이요. 6번. 습도 계산. A의 공기 습도 몇 %인지 A는 몇 그램 가질 수 있는데 얼마? 분해. 얼마 분해? 20분에 얼마 가지고 있지? 14.7. 20분에 14.7 곱하기 100. 계산하라고 안 했고 식만 적으라고 한 겁니다. 자, 이번에요. 상대 습도 비교하세요. A, B, C 중에 누가 제일 높아? 일단 100% 있잖아. 누구? B가 제일 높지. 그 다음에 A, C 중에 누가 더 높은 거야? A가 높은 거죠? B, A, C. 자, 3번에 어떤 공기인지 골라보자. B요. 포화랑 실제랑 같은 공기. 포화 상태 묻는 거잖아. B지. 자, 상대 습도가 100%다. 포화 상태 묻는 거니까 B. 자, 기온과 이설점이 같다. 이거 무슨 상태라였지? 나의 기온과 이설점 달라야 되는데 기온, 포화 상태면 자기의 기온과 이설점 동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포화 상태 묻는 거지. B. 즉 포화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를 이해해주면 되고요. 자, 4번에 습도를 구하시오. 얘들아,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식을 적어봐. 기온이 25도씨야. 5도씨에서 음결이 일어난대. 5도씨에서 음결이 일어난다. 뭘 묻는 거냐면 이슬점 알려준 거지. 이슬점 5도씨라는 거죠. 습도는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포화분의 실제 곱하기 100이 습도야. 근데 포화 수준이랑 대놓고 알려주지 않고 뭘 알려준다고? 기온을 알려주고 너 포화 찾아라 라고 할 수 있듯이 실제 수증기량이랑 실기라고 했잖아. 이슬점 알려주고 실제 너가 찾아라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실제를 대놓고 안 알려주고 이슬점 알려주면 조금 한 번 더 꼬운 문제지. 자, 기온이 25도씨라 했으니까 25도씨를 찾아. 25도씨에서 포화가 얼마야? 20이지. 20g을 가질 수 있네. 20g 가질 수 있는데, 자, 이슬점이 5도씨래. 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아까 우리 쌤이 외우라 했단 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다.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요 중에 하나. 맞지? 그러니까 25도씨 있는데 여기 존재하지. 그러면 내가 20g을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그 다음에 나의 이슬점은 5도씨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인데? 5.4g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20분에 5.4 곱하기 100 해주면 돼. 계산은 너희가 더 잘하니까. 몇 퍼센트 나오나요? 5.4 곱하기 5는 얼마 나와? 27%.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식이 중요한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습도를 대놓고 안 알려주는구나. 근데 조금 쉬운 레벨은 실제는 알려줄 거고 기온만 알려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꼬우면 실제도 안 알려주고 이슬점을 알려준 다음에 이슬점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나의 실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계산해보자. 7번. 시원아,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대. 이거 포화 수증기량이야? 실제 수증기량이야? 15g은? 실제지. 이거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잖아. 이거 실제 수증기량이고 포화는 30이래. 방금 푼 것보다 훨씬 쉽지. 다 알려준 거잖아. 얼마분의 얼마? 30분의 15 곱하기 100 해주면 돼. 50%를 바로 적지 말고 식을 적어야 나중에 너희가 다시 이 책을 폈을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너희가 풀 수 있어. 8번 해볼까? 밀폐된 실내에서 난방을 해서 기온을 높이는. 기온을 높였네? 포화 수증기랑 어떻게 되지? 포화랑 기온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 많아지겠지. 습도 어떻게 될까? 마지막 식? 습도 계속 지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포화분의 실제 곱하기 100인데 지금 기온을 높였다. 즉 포화를 높이면 습도는 무슨 관계? 한비례 관계. 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지. 근데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일정하기 때문이겠지. 실제 수증기랑. 지금 밀폐된 관계랬잖아. 오늘 우리가 비가 왔다 생각해봐. 굉장히 꿉꿉해. 쌤 지금 꿉꿉하니까 불빛이 올라가거든요. 빨리 습도 낮춰주세요. 라고 했어. 제일 쉬운 방법은 창문을 여는 거잖아. 근데 지금 창문을 열어가지고 어차피 비가 와. 아니 창문이 없어. 그러면 지금 실제 수준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이걸 없애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진공 청소를 다 하고 공기를 빼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빼내기 힘드니까 뭘 하자. 이걸 낮추기가 힘드니까 밀폐돼 있으면 얘를 높이자.
그럼 이것도 어쨌든 내려가죠. 얘를 높이는 방법이 기온을 높이는 거니까 에어컨을 틀면 안 되고 히터를 틀어야지. 근데 이제 수증기 나오는 거 말고 난방할 수 있는 걸 켜야지. 보일러를 켜거나 어쨌든 가열기 같은 거 켜면은 습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오세요. 이번에 상대 습도의 변화. 요거는 다 설명한 것들이라 그냥 정리 차원에서 한번 읽어볼게. 공기 중에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 다 한 번만 더 적으면 습도식이 뭐분의 뭐니까? 포화분의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습도의 변화는 실제량과 포화량을 바꾸면 되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실제를 말하는 거고 기온이 곧 포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온이 일정하다면, 즉 포화가 일정하다면 이 양에 따라서 습도 달라지겠지.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습도는 높아진다. 자, 그 다음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네. 실제 같다면 포화에 따라 달라지잖아. 가지고 있는 양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져? 가질 수 있는 양에 따라서 습도는 낮아졌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다 이해했죠? 얘가 커지냐 얘가 작아지냐에 따라서 습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는 거고. 자, 마지막 바로 뒷장 페이지. 자, 요거는 정리인데요.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습도는 어떻게 변하고 이슬자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맑은 날입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이 아니고 맑은 날이라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수증기량은 일정하겠지? 실제 수증기량 일정하면 뭐가 일정하냐면 얘가 일정할 겁니다. 이슬점은 일정하다. 자, 기온은 너희가 생각해봐. 언제 기온이 높아져?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 그래서 여기 0시부터 밤 24시 중에 낮 12시쯤부터 기온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기온은 2, 3시에 가장 높고 새벽에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낮에 증가했다가 저녁 됐을 때 감소하는 게 얘가 기온이야. 자, 그럼 기온과 습도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 적혀있지? 습도는 완전 반대야. 왜 그럴까? 왜 반대일까? 습도가 반대인 이유. 습도 10을 떠올려봐. 습도가 뭐분의 뭐야? 포화분의 실제야. 근데 지금 맑은 날이기 때문에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지. 얘는 일정해. 그러면 습도는 언제 낮아져? 포화가 증가할 때. 즉 기온이 높아지면 습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포화 수증기량과 습도는 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살다 보면 너무 잘 설정. 낮에는 습도가 낮고 아침에 높아. 아침에 기온이 낮고 낮에 높아. 왜? 라고 하면 너희가 습도식이 이거라서 라고 해주면 됩니다. 되겠지? 그리고 이슬점은 실제 수준이랑 별로 없고 낮겠지. 그래서 일정하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 안 알려주겠지? A, B, C 찾아라 뭔지 라고 하면은 일정한 거 이슬점이고 반대 중에서 너희가 기온을 떠올리면 돼. 낮에 증가하는 게 기온이고 반대가 습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줄 거고 혹시 학교에서 심화로 조금 더 한다 아니면 학습지를 주실 겁니다. 맑은 날이 아니고 흐린 날, 비 오는 날이랑 어떻게 되게 라고 할 때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은 이 변화 차이가 좀 폭이 적습니다. 기온 변화가 별로 없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왔잖아.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이슬증이 낮지 않고 이슬증 자체가 증가해. 습도도 왔다 갔다가 아니고 하루 종일 습도가 높겠지. 그래서 뭔가 이 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그런 차이고 기본적으로 너희는 맑은 날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다 했어요. 이 파트. 자, 아까 덜 풀었던 9번, 10번 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자, 9번에 A, B, C 중 설명해 나가는 거 C부터 적자. C가 무슨 점? 무슨 점? 이슬점. 그 다음에 B가 낮에 증가하는 게 기온, A가 습도가 됩니다. 자, 10번은 갈로가 없으니까 갈로를 너희가 좀 그려주고 OX. 기온은 2, 3시에 가장 높은 거 맞지? 2번 맞나요?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잖아. 습도 낮아지겠지? 틀렸고 이슬점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슬점은 뭐랑 관련이 있어? 실제 수증기랑 관련이 있지. 하루 종일 수증기랑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O, X, O. 자, 우리 그룹 넘어가기 전에 잠깐 끊고 여기 94쪽 바로 뒷페이지에 여기 계산 문제 이거 풀어보자.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들어갈 걸. 세로로 쭉 풀어보세요. 실제는 가지고 있는 양, 포화는 가질 수 있는 양. 실제는 가지고 있는 얼마 갖고 있는지 보죠. 근데 포화는 없는데 가질 수 있는 얼마까지 가질 수 있지? 우리 유제 4번부터 같이 볼까? 유제 4번에 A의 상대수도 구하세요. 가질 수 있는 건 14.7인데 그 중에 10.6을 가지고 있다. 근데 B는 10.6을 가질 수 있는데 10.6을 가지니까 가지고 있는 실제 수준이 같더라도 가질 수 있는 포화에 따라 속도는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유제 6번에 실제 수증기의 가장 많은 공기가 즉 많이 갖고 있는 거 위로 올려가면 되겠지. A가 제일 많고 실제 수증기를 같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거 가로줄이 똑같은 거 찾아도 되겠죠. CDE는 5.4g을 갖고 있잖아. 셋다 갖고. 자, 포화 수증기를 가장 적다. 포화는 뭐라 말했다? 기온이 가장 낮은 거 찾으라는 거지. A, B, C는 이만큼 가질 수 있고 D는 이만큼 갖고 있을 수 있고 C 이거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C가 가장 낮고요. 포화 수증기를 같다. 즉 기온이 똑같은 거를 찾으라고. 기온 같은 거 A, B가 기온 똑같이 같지. 셋 다 14.7g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A, B, E. 자, 이슬점이 가장 높은 공기. 이슬점 뭘 떠올려야 되지? 무슨 수증기라? 실제 수증기의 가장 많은 공기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실제 수증기 가장 많은 거. A 이슬점 얼마야? 20. B는 이슬점 얼만데? 15. CD는 이슬점 얼마야? 셋다 5도씨로 가장 낮잖아. 맞지? 그래서 이슬점 높은 거는 20도씨인 A가 됩니다. 이슬점 같은 것은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 CD, B가 돼요. 자, 그 다음 유제 7번에 상대습도 가장 낮은 공기. 직관적으로 바로 푸는 거라고 했죠? 누구야? 누구? 요 중에 가장 얘가 제일 낮고 요 중에 얘가 제일 낮으니까 E라고 해야 되겠지. E. 자, A, B, C, D, 1점 상대습도 높은 거 100% 누구? A가 있습니다. 자, 유제 8번이요. C, D끼리 같은 값을 찾아와봐. 동그라미 쳐보세요. C, D끼리 같은 가로줄이니까. 실제 수증기를 같이. 그럼 모두 똑같아야 돼. 이슬점. 자, 근데 답이 니은과 디귿과 한 개가 더 있어. 니은, 디귿 그리고 하나 더. 뭘까? 비읍. 가지고 있는 양이 같으면 냉각했을 때 응결량도 같아지게 됩니다. 니은, 디귿, 비읍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좀 풀고 부르는 강수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부르면서 먼저 나가는 게 맞겠지. 나가고 문제를 보자.
이제 우리 구름과 강수를 배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들을 다 했거든.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상대 습도, 그 다음에 이슬점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구름 볼 수 있어. 자, 구름은 하늘에 떠있지. 눈에 보이지. 그럼 기체야, 액체야? 눈에 보이면 액체야. 안개나 구름이나 눈에 보이면 액체야. 구름은 하늘에 떠있는 액체야.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한 거야. 수증기가 응결해서 떠있는 물방울이기도 하지만 아주 추운 곳은 얼음으로 있기도 합니다.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고도 해요. 근데 얘들은 무게가 무거울 텐데 왜 떠있을까? 가벼우니까.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저 생긴 물방울이 한 100만 개, 100개가 아니고 만 개, 100만 개가 모이면 무거워져서 비로 내립니다. 어쨌든 아주 가볍게 떠있는데 그럼 너희가 이걸 봐야 돼. 수증기가 응결했네? 왜 응결했을까? 온도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온도가 어떻게 돼서? 내려가서 어디 도달해서? 포화 상태 도달해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니까 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물이 되겠지. 근데 아주 작은 물방울을 떠있게 되는 거야. 일단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공기가 올라가야 되잖아.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공기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응결했다. 끝이야. 여기 구름 생성 과정 볼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서 단일 팽창하여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순서 있지? 써볼 거야. 써보고 내보고 순서 제대로 연결하세요 라고 할 거거든. 자, 첫 번째 1등은 무조건 공기가 상승이야. 무조건 공기 올라가야지. 자, 그럼 단일 팽창이 좀 헷갈리지? 이거 건너뛰고 이거부터 볼게. 기온이 내려간다면 이슬점 도달. 이 말이 이슬점 도달. 이슬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포화 상태니까 수증기가 응결하겠지? 수증기 응결해서 액체 만들어진 거 뭐라 한다? 구름이란다. 이해 다 되지? 공기가 상승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이슬점 도달해서 포화 상태가 되면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단열 팽창은 뭐냐면 일단 단열을 무시하고 공기가 팽창했다라는 거야. 공기가 왜 팽창했을까? 높은 곳에 가면 공기양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진다라는 건 공기가 별로 없다고. 밀도가 별로 없어. 그럼 기압이 커져나가죠. 기압이 낮아지겠지. 즉 이 공기를 누르고 있는 힘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우리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다가 언제가 어떻게 돼? 터지잖아. 터진 이유는 누르고 있는 힘이 줄고 해서 점점 커지다가 터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누르는 힘이 적어지니까 풍선이 팽창하듯이 얘들이 팽창해. 근데 팽창하게 되면 여기 있던 입자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가동 모양 많아지지. 많이 움직여. 애들이 막 놀고 나면 잘 자잖아. 에너지 다 써가지고. 얘들도 많이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쓴 거야. 열 에너지를 쓴 거야. 기온이 어떻게 될까?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자, 부피가 팽창했지?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많아져서 이 공기를 밀어내는데 열을 쓰게 돼. 열을 소모해서 기온이 낮아져.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여기 단열은 뭐냐면 단이 차단이야. 열이 차단된 채로. 그러니까 너희가 한 번씩 잘못 생각하는 오견이 뭐냐면 얘가 뜨거워져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부피가 늘어났다 생각하는데, 뜨거워진 게 먼저가 아니라 압력이 낮아져서 팽창한 거야. 열과 상관없이 압력 때문에 팽창한 거지. 열이 차단된 채로 팽창했다. 이건 압력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지? 단열 팽창은 부피가 커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너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중에 구름은 무조건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는 것.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하면 기온 하강하고요. 반대로 단열 압축은 높은 곳에 있던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주변에 기압이 커지니까 얘를 많이 누르겠지.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겠지. 압축이 되는데 그럼 많이 부딪혀서 열이 발생해.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물을 살짝 넣어 수증기 공급한 다음에 구름 만드는 원리는 뚜껑을 갑자기 확 열면 구름이 생겨. 얘들이 공간이 늘어나서 팽창했으니까. 반대로 닫으면 구름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험 중에 무조건 뚜껑 연다, 공기 뺀다, 단열 팽창되었다가 구름 생기는 거고, 반대는 구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뜨거운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후후 불어 먹잖아. 왜 차가운 바람이 나온 줄 알아? 너희가 입을 오므렸기 때문이야. 입안에 있던 애가 오므렸다가 갑자기 바깥 세상으로 나왔지. 공기가 좁아졌다 갑자기 늘어났잖아. 갑자기 부피가 팽창되니까 기온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너희가 손이 시려울 때 호흡을 불어? 입을 크게 벌리잖아? 하잖아. 그때는 약간 입을 이렇게 해야 만든단 말이야 너희가. 근데 반대로 부피를 작게 만든다고. 그러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 좀 집에서 민망한 집에서 한번 해봐. 호 하면
포하면 차가운 바람 나오고 하면 따뜻한 바람이 나와.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 중에 요거 하나 기억하기. 자, 그러면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을 때 아까 1번이 뭐였어? 일단 공기가 뭐 해야 된다 했지? 상승해야 돼. 그래서 언제 상승하는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지표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뜨거워지면 올라가니까. 두 번째, 산을 타고 올라가면 말 그대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산 탔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3번, 4번 중요한데요.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만났어. 무조건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차가운 게 파고들든 따뜻한 애가 지가 올라가든 어쨌든 따뜻한 건 무조건 위로 갈 수밖에 없지?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가 중요한데 기압이 낮은 곳으로 모여들 때야. 다음 시간에 기압을 다시 하긴 하겠지만 기압이 낮다라는 건 무슨 기압? 저기압이야. 얘들아, 저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별로 없지. 그 말은 오른쪽 애들은 고기압이었겠지. 공기가 아주 많이 있고 얘는 공기가 별로 없어. 아주 많이 있어.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은 많은 애가 적은 애한테 주겠지. 그래서 공기가 모여들어. 모이면 얘가 많아졌잖아. 다시 주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게 돼. 상승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너희 그 기분이 안 좋을 때 저기압이란 말 써? 고기압이란 말 써? 저기압 쓰지 않아? 오늘 날씨가 고기압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맑다는 거야? 흐리다는 거야? 맑다는 거고 저기압은 흐리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저기압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비나 눈이 내릴 수 있겠지. 고기압은 구름이 만들어지잖아. 내려오는 거라서. 왜 고깃집 가면 이런 말 본 적 있어?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저기압 지금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고기 앞으로 와서 날씨 맑아져라 약간 이런 언어 유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압 왜 저게 저런 말이라고 말하지? 너희가 말을 해주면 돼.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어서 상승하거든? 그럼 결국 기상 현상이 흐리다는 거겠지? 기분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 가열일 때, 산탈 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만날 때 저기압일 때.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졌지. 자, 만들어지는 구름 모양이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구름만 볼 겁니다. 위로 솟은 모양과 솜사탕처럼 찢어진 구름 본 적 있지? 옆으로 퍼지는 모양. 위로 솟은 모양을 저근형 구름이라고 해요. 쌓였다, 누적되었다 그런 말이고 옆으로 퍼지는 것을 층은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저근형 구름은 언제 생기냐면 공기가 상승은 하는데 아주 강하게 상승할 때 계속 누적해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저근형 구름이고 약하게 상승하게 되면 층은형 구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저근형 구름은 이런 거 왜 좀 보통 구름 색깔이 흐리잖아? 회색빛이잖아. 여기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위에서도 비가 떨어지고 여기서 비가 떨어지잖아. 강한 비가 떨어지겠지? 저근형 구름은 소나기성 비고요.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니까 지속적인 비 또는 이슬비가 됩니다. 저근형이 소나기성 비고 층은형이 이슬비가 된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오른쪽 시작 넘겨가지고 11번. 자, 공기가 상승했다. 그러면 단열 뭐라고? 단열 팽창이야. 팽창 항의 기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 낮아지니까 드디어 이슬쯤을 도달하고 수증기가 드디어 응결이 되면 구름이 생깁니다. 자, 그럼 언제 공기가 상승하나요? 지표면 일부가 강하게 가열될 때, 따뜻한 거랑 찬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뭐 할 때? 상승할 때 공기가 산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 자, 그럼 네 번째, 기압이 어떤 곳으로? 어떤 곳? 낮은 곳으로. 뭐 할 때 공기가? 모여들어야 이제 공기가 상승하겠죠? 자, 13번에 이거 무슨 구름이지? 저근형이야, 층은형이야? 저근형.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생기고요. 주로 어떤 비? 소나기성 비입니다. 자, 14번에 OX 해보자. 공기가 상승하면 아까 단열 팽창이라고 했으니까 부피 팽창 맞지? 그러다가 기온이 내려가야 이슬쪽 도달하니까 공기 온도 낮아지는 거 맞고 기압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얘를 누르고 있는 기압이 낮아져서 단열 팽창인 거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지? 틀렸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포화는 뭐라고 알려있어? 기온이 감소하냐고 묻는 거잖아. 기온 감소하는 거 맞죠? O, X, O. 자, 그럼 이렇게 구름 만들어지면 이제 뭐 해야 돼? 비 내려야 되잖아. 비 내리는 것까지 볼게요. 강수. 마지막 왼쪽 페이지. 자, 구름보다 더 짧아요.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일단 그 수는 한자가 무슨 수야? 물수지. 강우량 거
강수는 다른 말이지. 강우량 할 때 우는 비우잖아. 이거는 비만 말하는 거 아니고 눈도 돼요. 물 다 내니까 강수는. 자, 강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병합설과 빙정설이 있어. 근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거 있지. 병합이 뭐야? 합쳐지는 거야. 물방울이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비 내린다. 끝이야. 그게 다야. 물이 떨어진다. 빙정이 뭐지? 얼음이지. 얼음이 떨어진다. 그럼 빙정설은 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내리다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으면 비가 내리는 거지. 얘는 따뜻한 비가 내리는 거고 얘는 차가운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병합설은 더운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열대 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에서 따뜻한 비가 내리는 걸 말하고 물이 합쳐져서 얘는 그냥 물 더하기 물 무거워졌네 합쳐져서 비. 자, 근데 빙정성은 좀 얼음이 있으니까 좀 추운 지방,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인데 얘는 물도 있고 얼음도 있어. 그래서 원래는 눈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다가 녹아서 차가운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봐봐. 열대 지방은 온도가 높은 곳으로 갈 때 아무리 온도가 낮아져도 영상이야. 그러니까 0도 이상이니까 물밖에 없어서 크고 작은 물이 합쳐진다가 끝이 나면 자, 얘가 중요한데요. 빙정설은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는데 몇 도씨까지 낮아지냐면 마이너스 40도씨보다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겨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간이 있어요. 0도씨보다 높은 구간, 물밖에 없습니다. 자,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40보다 더 이하가 되면 얼음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요 사이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이 중요한데 봐봐. 영하니까 당연히 얼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얼음, 즉 빙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얼지 않은 물방울이 존재해. 영한데 물이 있어.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이걸 관행각 물방울을 하거든. 얼어야 하는데 얼지 않고 있는 물이 있어요. 이 물방울과 빙정이 공존하는 구간이 중간 구간이야. 자, 그럼 얘는 누가 떨어지는 거냐면 빙정이 무거워져서 빙정이 떨어질 건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그럼 빙정이 무거워지겠지. 그래서 떨어지는 거야. 색깔이 만드는 게 물이 달라붙는 게 아니고 물에서 증발한 누가?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을 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었어요. 누가? 수증기가 어디서 증발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으면 무거워지겠지. 얼음 알갱이 더하기 수증기. 그래서 눈이 내리는데 내려가다 보면 영상이 되니까 높겠지. 그래서 차가운 비가 내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 수증기는 어디서 나왔다고? 물방울이 출처입니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달라붙을 때를 말합니다. 이게 빙정설이다. 자, 오른쪽에 15번 한 문제 해보자. 자, 1번, 2번 그림 보면 1번은 얘는 영상이고 2번은 얼음이 존재하네요. 얘 무슨 설? 병합설. 얘 무슨 설? 빙정설이에요. 1번은 열대지방, 저위도 지방일 거고 2번이 중위도 지방인 니은이겠지. 자, 병합설 어디로 가야 돼? 1번으로 가고요. 빙정설이 2번으로 갑니다. 차가운 비가 2번으로 가고 따뜻한 비가 1번으로 간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요건 너희가 계속 풀고 어려운 문제만 몇 개 쌤이랑 같이 풀게요. 1번은 일단 1번에 증발과 응결에 대해서 옳은 것. 증발은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맞지?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거 증발과 걸리니까 맞아. 자, 디귿.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포화 상태면 물에서 나가는 물 분자 수랑 들어오는 물 분자 수랑 어떻다? 나가자마자 들어온다 했잖아. 그럼 이거 뭐하다? 같다라고 됩니다. 같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8번 볼게요. 8번. A를 10도씨까지 냉각시킬 때 응결량 적으라고 했어. A가 가지고 있는 양 얼마야? 4.7g 갖고 있었는데 10도씨는 얼마밖에 못 가져? 최대 7.6밖에 못 가져. 빼봐. 얼마 나와? 7.1g per kg이지. 1kg당 7.1이지. 근데 여기서 질문 몇 kg? 5kg. 곱하기 얼마? 5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35.5g이 끝이야. per kg 적으면 틀립니다. 옛날에 학교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정한지 동동지 신명인지 하여튼 어디 여중이었는데 그램 퍼 킬로그램 적어서 많이 까였어. 단위 하나 틀려서 1점이 아니라 하여튼 몇 3점이가 까였어. 단답형에. 단위 꼭 잘 적기. 자, 그 다음 9번 습도 구해봅시다. 습도. 기온이 14도씨고 가지고 있는 게 7.6이다. 습도는 포화분의 실제인데 지금 뭐 알려줬어?
실제 알려줬지? 포화만 찾으면 돼. 포화가 얼마야? 14도씨니까 10이지. 그렇지? 그럼 10분의 7.6 곱하기 100이니까 몇 퍼센트? 76%. 답은 4번. 자, 이 공기의 온도를 점점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틀린 거 바꿔쳐보자. 온도를 낮췄어. 그럼 포화 수준이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도 낮아져야지. 감소하지. 감소. 틀렸고. 자, 현재 수준이랑 증가한다. 현재 수준이랑 어때야 돼? 얘는 7.6으로 뭐 해야 돼? 일정해야지. 그러니까 틀렸고. 자, 8도씨에서 불포화가 된다. 지금 7.6g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 보면 7.6g을 최대치로 가지기 10이지. 8도씨는 6.7밖에 못 가져. 그럼 8도씨에는 무슨 상태? 과포화야. 연결되고 있으니까 틀렸지. 불포화 안 되고요. 자, 10도씨에서 상대 속도 100% 된다. 맞나요? 7.6을 가질 수 있는데 7.6 갖고 있으니까 100% 되겠지? 맞는 말이고.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증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수증기 응결이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 16번 이거 하나 하고 마칠게. 16번 너희가 한번 풀어. 여기에서 지금 두 개 찾아야 되지? 일단 기온을 알려줬어. 습도를 알려줬잖아. 습도는 포화분의 실제인데 기온은 뭐랑 연결할 수 있어? 포화지. 자, 그럼 습도는 기온이 18도씨라 했으니까 포화 수증기는 얼마? 16.2 중에 그다음 실제 수증기는 모르지. 모르는데 이게 몇 퍼센트래? 50%래. 실제 수증기는 얼마라는 거야? 절반 값이니까 얼마? x는 8.1g이 나올 거 아니야? 아, 실제 수증기는 8.1g이구나. 일단 알아냈어. 근데 뭘 물었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슬이 몇 쳤대? 몇 도씨로 내려갔길래 이슬이 몇 쳤냐? 라는 거는 뭐 묻는 거야 이거? 이슬점이 몇 도씨냐고 묻는 거잖아. 이 이슬점은 뭘 돌려야 돼? 실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과 이슬점 어떤 관계야?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곧 나의 실제 수증기량이다. 즉 8.1g을 최대로 가지는 온도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8도씨부터는 더 내려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끝났잖아. 여기에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응결이 되겠지. 이슬이 맺히게 되겠지. 그래서 답이 8도씨가 할 수 있겠지? 자,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양이 좀 많았는데 숙제를 다음 주 금요일에 하지 말고 최대한 2, 3일 안에 조금씩 하는 걸로.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숙제 다 해서 오세요.